자, 안녕하세요. 함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커말 2급 함수 세 번째 시간. 자, 오늘은 여기 보시면 이제 노란색으로 우리 어저께까지 이렇게 날짜 시간 함수 끝내셨고 텍스트 함수까지 다 끝내셨습니다. 그러셔갖고 이제 나머지 함수들을 한 개씩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 준비하실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논리 함수부터 시작하죠. if 그런 다음에 and, while, if, error 이렇게 네 개네요. 세 개라고 되었네. 네, 네 개입니다. 자, 요 네 개 설명드리면서 출발할게요. 시간 되면 그 밑에 있는 데이터베이스까지 오늘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일 삼각, 그 다음날은 찾기 참조점 뭐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겠죠?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if 함수는 여러분들 조건식을 이용한 값을 되돌릴 때 쓰시는 거다. 그리고 if 함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if 함수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if 함수는 어떻겠습니까? 넣는 칸이 세 칸이 들어갑니다. 인수를 세 개를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뭐가 들어가고 조건식이 들어가세요. 조건식. 조건식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좌항과 우항이 등호나 부등호로 연결된 상태.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런 거나 아니면은 부등호. 이렇게 이런 거는 자, 적어드릴 때 어떻게 적어드려야 될까요? 콤마 또 적어드리자.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좌항과 우항이 등호나 부등호로 연결되는 상태. 그래갖고 그걸 조건식이 들어가고 조건식이 들어간다면은 참일 때 되돌릴까? 참일 때 되돌릴 값이 쓰시면 되시겠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일 때 조건식이 거짓일 때 되돌릴 값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리고 항상 조건식은 이런 모양이 된다. 이 조건식을 조금 세분화해 드리죠. 조건식은 셀 대 셀의 비교도 다니세요. 셀과 셀의 비교도 되시겠고 셀과 값의 비교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이 값의 비교일 때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헷갈리지 마시라고 요거 설명드리려고 해요. 만약에 값이 숫자일 때는 숫자일 경우는 그냥 입력. 그런 다음에 만약에 문자일 경우는 앞뒤로 뭐를 쳐주셔라? 문자 앞뒤로 이렇게 따옴표를 써주신다. 요거 개념만 이해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조건식 if 함수 끝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먼저 만약에 if 들어가시겠죠? 그렇죠? 만약에 들어가갖고 총점이 150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총점셀 찍으시고 이상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얼마? 150 이상이면 뭐를 하겠다? 합격을 주겠다. 요 조건을 만족하면 되돌릴 거는 합격이란 글자가 되는 거고. 아이고야. 합격이라는 글자가 되는 거고 그거를 만족하지 못하면 불합격이 될 겁니다. 라는 식으로 해갖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랬었을 때 여러분들 이제 엑셀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제 함수 파트 공부하고 오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if나 count if, sum if 이런 모든 거에서 사용하실 때 요 녀석 그런 다음에 요 녀석 그런 다음에 요 녀석 그런 다음에 요 녀석 그런 다음에 요 녀석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요게 뭡니까? 요게 이상 요게 이하 요게 초과, 얘가 미만, 얘가 아니다. 혹은 같지 않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갖고 여러분들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을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날짜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이후, 얘는 이전, 얘는 후, 얘는 전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갖고 요 녀석은 숫자 개념이고 요 녀석은 무슨 개념이다? 날짜 개념이니까 요걸 이해하셔갖고 여러분들 내가 어떤 조건식을 만들 때 비교하는 과정 속에서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이 들어갔을 때 이런 방식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시겠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if는 무조건 나오실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빈도수로 하게 되면 거의 100%라고 보셔도 될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한번 숫자 비교 한번 해보죠. 예를 들면 성별이 남자이면 1을 줄 거고 여자이면 2를 줄 거다. 예를 드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편하시라고. 만약에 어디가 여기에 있는 글자가 남자이명 그리고 남이라고 쓰시면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여기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숫자일 경우는 그냥 치셔도 되는데 비교하는 값이 문자일 경우는 문자 앞뒤로 뭐를 붙이시라? 따옴표를 붙이시라 그러고 여기가 남이면은 뭐를 줄 거고 1을 줄 거고 아니면은 2를 줄 거다. 우리 이제 주민등록번호에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셨었을 때 판단에 따른 값을 되돌려 줬을 때 쓰는 게 if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if를 이런 식으로도 씁니다. 자, if의 중첩, 여기서 중첩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수를 한 개 쓰는 게 아니라 두 개 이상 쓰면서 값을 뽑아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걸 이제 함수를 연달아서 쓴다, 그래고 중첩해서 쓴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제가 요거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160 이상이면 상, 140 이상이면 중, 그 외에는 하. 자, 문제 이해하십시오. 160 이상이면 상, 140 이상이면 중, 그 외에는 하. 그랬었을 때 여러분들 요 칸의 값이 얼마 이상이면 160 이상이면 뭘 주시면 된다고요? 예, 상 주시면 돼요. 문제는 160이 안 되면 여러분들 140 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비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수 하나로는 불가능하더라. 그러면 함수를 또 한 번 써보자. 그리고 제일 처음에 제가 함수 가르쳐 드릴 때 fx를 누르면 함수 마법사라는 게 실행이 되는데 함수 두 개 연달아서 쓰실 때는 여기 fx 누르지 마시고 앞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내림 단추가 있는데 얘를 누르시게 되면 내가 또다시 함수를 연결해서 쓸 수 있게끔 도와주는 박스가 나타나실 거세요. 그리고 if가 있으면 if를 누르시면 되고 if를 써야 되는데 if가 없으면 여기서 뭐를 누르시면 된다? 함수 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가는 거예요. 함수 추가하시게 되면 이렇게 또다시 함수가 열리니까 내가 원하는 함수 찾아갖고 연달아서 쓰시는 요 방법을 잘 기억해 주시면 커마 리급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다. 그러면 아까 계속해갖고 여기 눌러갖고 이게 이제 얼마 이상이면 140 이상이면 아까 우리가 160 이상이면 상 줬고 상 아닌 애들 중에서 140 이상 되게 되면 뭐를 줄 거고요? 중을 줄 거고 그 외에는 뭐를 줄 거다? 하를 줄 거다. 예, 이래갖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if 함수의 중첩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렵지 않으시죠? 몇 번 연습해 보시면 되실 거예요. 이것과 관련된 연습 문제는 제가 나중에 충분하게 풀어드릴 테니까 일단 감만 잡아 놓으셔라. 제가 나중에 이제 진도 나갈 때 이 함수가 뭡니다 이렇게 했었을 때 나 저런 함수 못 들어봤는데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해갖고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갖고 들으셨던 거 기억하신 다음에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 한번 드려보죠. 이번 문제는 요거 and or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세요. 자, and는 그리고고 그렇죠? and는 그리고고 or은 여러분들 이거나죠? 이 녀석은 단독적으로 커마 리급에서는 시험으로 나오질 않을 겁니다. if하고 연관돼서 아마 시험이 나오실 거세요. and는 조건식이 몇 개일 당 and or 똑같습니다. 둘 다 조건식이 두 개 이상일 때 사용합니다. 그랬을 때 그 조건식이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으면 and, 이거나로 연결되어 있으면 or이세요. 자, 문제를 제가 한번 드리려고 해요. 국사랑 상식 둘 다 80점 이상이어야지만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보시겠어요? 식이 아까 같은 경우는 요거를 세분화해서 상중하를 줬다면은 지금 제가 하려는 문제는 뭘 한다고요? 요거당 요거 두 개 다 몇 개? 80점이 이상이 돼야지만 합격이란 얘기죠.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이제 if에서 가르쳐 드릴 때 if에서는 조건식이 몇 개 못 들어간다? 예. if를 단독적으로 쓸 때는 조건식을 몇 개 못 쓴다. 한 개 못 씁니다. 조건식을 하나밖에 사용 못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이제 커마 1급으로 가면 배열 수식으로 가면 또 다른 얘기가 되는데 그거 말고 그냥 커마 2급에서는 여러분들 조건식을 하나밖에 사용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가 존재할 수 없어요. 커마 2급에서는 자 한번 보시죠. 만약에 국사도 80점이 넘고 상식도 80점이 넘는다. 이런 식의 조건식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요거 두 개 연결해 갖고 셀 두 개 연결해 갖고 80 이상 이거는 안 되나요? 예, 이것도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조건식을 하나밖에 사용 못 하고 비교 셀도 하나만 사용한다라는 게 엑셀 2급에서의 기본적인 개념이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건 식이 두 개가 들어가야 되죠? 근데 제가 국사도 80점이 넘어야 되고 그리고 상식도 80점이 넘어야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럴 때 이렇게 조건식을 두 개를 연달아 못 쓰니까 그래서 나오는 함수가 뭐다? 예, and나 or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요것도 넘고 요것도 넘어고 그리고로 돼야 되는 거 맞으시죠? 그래서 and가 되는 거고 만약에 문제에서 국사가 80점 이상이거나 상식이 80점 이상이면 합격 이렇게 되면 or이 되는 거예요. 개념이 달라서 그렇지 쓰임법은 똑같다. and나 or이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갖다 놓고 식을 and를 쓸어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랬었을 때 and or의 의미는 각 칸마다 식 하나씩 써주세요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국사도 얼마가 넘고 80점 이상이고 상식도 80점 이상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여러분들 확인 누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if 쓰다가 and 쓰러 왔죠? if를 완성했어요? 못했어요?
완성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확인 누르지 마시고 마우스로 if 근처를 찍으시게 되면 요 수식 입력줄에 if 근처를 찍으시게 되면 and가 조건식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조건식이 if의 조건식이 완성이 되는 상태가 되면서 밑에다가 뭐를 주고 합격을 주고요. 그런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공백을 줘라. 이제 문제에서 그렇게 나올 텐데 엑셀에서 if 함수에서 값을 되돌릴 때 공백을 주십시오라고 했으면 무슨 값에 대한 공백은 여러분들 큰 따옴표를 연속으로 2번 치는 걸 공백이라고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얘는 합격, 아닌 애들은 공백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나요? 그래서 and나 or이 쓰여지는 이유는 and나 or은 무엇을 if에서 조건식이 몇 개 이상, 2개 이상 들어갈 경우 조건식을 하나씩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말로 이거나 이러면 or 쓰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and 쓰시면 된다. 그래서 and나 or은 if의 연장선으로 기억하십시오라는 게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재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다면 이제 if 에러 설명드리죠. if 에러는 여러분들 에러가 뭐예요? 오류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갑니다. 2칸이 들어가는데 인수를 2개를 받아요. 조건 식이 들어가고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식이 오류가 발생하면 되돌릴 값이 들어갑니다. 자, if 에러는 어떻게 쓰느냐 한번 이건 예를 그냥 쉽게 들을 테니까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먼저 여기다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보세요. if 에러를 쓴 상태에서 보세요. 요거 더하기 요거 한 게 식에 오류가 없다면은 오류. 자, 한번 보세요. 지금은 여러분들 뭐가 식에 오류가 없죠. 숫자 더하기 숫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에 오류가 없기 때문에 식에 오류가 없으면 그 계산한 값을 그대로 되돌려 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 한 거에는 뭐 식에 오류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냥 요거 더하기 요거니까 요 식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오류가 없으면 그 식의 계산값을 되돌려 주고 만약에 오류가 있다면 선생님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떤 건가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국사라는 글자 더하기 82. 여러분들 글자 더하기 숫자 하실 수 있나요? 없나요? 불가능하시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엑셀에서 이런 수식은 잘못됐어요 라고 오류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됐었을 때는 값을 되돌려 줄 수가 없고 만약에 그냥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수식 쓰게 되면 이런 표시가 나타나죠. 아, 이런 표시는 내가 수식이 잘못됐구나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실 텐데 그렇게 됐었을 때 이 표시를 나타내는 대신 그런 표시 대신 내가 원하는 글자 오류라고 반환시키고 싶다라고 만들어진 함수가 이 함수예요. 그래서 넣는 칸이 2칸 들어갑니다. 인수가 2개를 받아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식 쓰시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 밑에는 식의 오류가 발생하면 되돌릴 값. 식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식에서 계산한 값이 그냥 나타나더라. 식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럼 뭐가 들어갈 수도 있겠다. 당연히 함수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함수하고 같이 쓰면서 if 에러도 문제에서 독자적으로 안 나올 겁니다. 다른 함수랑 같이 쓰라는 개념으로 해갖고 문제가 나타나실 거세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럼 이제 논리 함수도 끝나게 됩니다. 자, 논리 함수도 다 배웠다는 개념으로 노란색 채울게요. 자, 오늘 데이터베이스 함수까지 끝내드리려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도 아예 그냥 색깔 채우고 나머지 내일부터는 또 다른 남은 함수들 설명을 드릴게요.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 D자죠? 여러분들 보세요. D에버러지, Dsum, D카운터, D카운터, Dmax, Dmin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일반적인 함수 D 앞에 뭐가 붙은 거예요? D자 함수가 붙으셨잖아요. D자 함수는 그래서 관련 있는 자료들을 모아놓고 계산할 때 쓰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뒷잠수는 무조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건 아예 그냥 고정시켜 드릴게요. 제가 그냥 뒷잠수라고 부를게요. 뒷잠수는 인수를 3개를 받아들여요. 어떻게 쓰시면 된다? 제일 처음에는 자료 범위 뭐를 포함해라? 항목을 포함합니다. 항목 포함 자료 범위.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들어간다? 열번호나 항목이 들어갑니다. 항목 셀을 찍으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뭐를 중심으로 가르쳐 드릴 거냐면은 열번호를 중심으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왜? 브이로그 할 때 어차피 열번호 가르쳐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 조건이 들어가는데 이 조건이 범위로 들어갑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자, 문제 한번 들어보가 볼게요. 자, 이 문제도 이랬네요. 동부 지점에 합계를 만드십시오. 동부 지점의 합계.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표에서 동부 지점의 합계.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 보게 되면 뒷섬 써라. 여러분들 이 뒷잠수는 뒷섬 의미만 다를 뿐이지 에버러지 평균 이런 거 다 배우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개념만 이해하셔 갖고
썸이든 에버러지든 카운트든 맥스든 무조건 이 방법대로 쓴다라고 그냥 퉁 쳐갖고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하시는 방법은 뒷섬 썼었을 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뒷섬 쓰게 되면 자료 범위 전체, 여기서 여기까지가 자료 범위잖아요. 블럭 잡으셨죠? 네, 블럭 잡으시고 그렇게 되면은 두 번째는 열 번호가 들어가도 되고 항목을 찍어도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블럭을 잡게 되면은 컴퓨터가 여기가 1, 2, 3, 4라고 번호를 매기고 있어요. 1, 2, 3, 4. 그럼 여러분들 제가 아까 문제가 뭐였냐면 동부 지점에 매출액 합계죠? 그러면 1, 2, 3. 매출액은 몇 번째 있어요? 세 번째 있죠? 그래서 3이 들어갑니다. 내가 구하고자 하는 열번호, 구하고자 하는 값이 있는 열번호, 제가 보통 이렇게 그 강의할 때 설명을 드리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조건이 뭐예요? 지점이 동부, 이렇게 지점이 동부. 시험장에서 요거를 만들라고 할 때가 있어요. 만들라고 할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우리가 가진 표에서 여길 잡나, 솔직히 여길 잡나 답의 차이는 없습니다. 값의 차이는 없어요. 근데 시험장에서는 문제 보시고 어디다가 만드세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항목 쓰고 그 밑에 내가 원하는 무엇을 글자를 쓰시든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 주시고 사용하신다. 그래서 딴 거는 보통 조건 같은 것들을 손으로 쓰는데 이 뒷잠수만큼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조건을 범위로 잡아 주셔야 돼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끝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걸로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이번에는 똑같이 뒤에 버러지 한번 써볼게요. 뒤에 버러지도 쓰는 법이 똑같다는 얘기세요. 뭐에 대한 매출액에 대한 변경. 그럼 뒷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잡으시고 1, 2, 3. 3으로 해도 되고 여길 이렇게 매출액을 찍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편하게 쓰세요. 근데 어차피 브이로그 가게 되면 1, 2, 3 세리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조건은 동부지어죠. 끝났습니다. 평균은 이렇게 됐다. 하는 방법 똑같죠? Dmax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든지 의미만 내가 구하려는 게 에버러지냐, 썸이냐, 맥스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값이 다르게 나올 뿐이지 뒷잠수는 이 방법으로 모든 걸 퉁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시간 한번 볼까요? 16분, 17분.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내일 오시게 되면은 내일 하시게 되면은 이제 이 수학 삼각 함수에서 안 배우셨던 것들, 사운드부터 해갖고 쭉 썸은 배우셨으니까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으시고, 뭐 썸이프라든지 인트, 모드 이런 거 안 했던 거 우리가 쭉 안 했던 거 설명드리면서 그러면서 내일은 수학 함수를 끝내야 될 것 같네요. 수학 함수 끝내드리고 그 다음엔 찾기 참조함수 마지막에 통계 함수를 하고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게 한 60개를 계속 쉬지 않고 다 설명드리려니까 여러분들도 그럼 힘드시고 저도 힘드니까 이렇게 조금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논리와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